보시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문법에서 의문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영어에서 ABCD 배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알파벳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근데 알파벳이 뜻이 있나요? 그냥 사운드죠. 소리죠.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개념 정의를 할 때 항상 뒤에 나오는 단어 하나. 그게 이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냐면 뜻을 뭐 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예요. 그죠?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단위죠. 얘는 뜻을 가지지는 않아요. 사실 의문은 뜻을 가지는 파트가 아니에요. 이해가죠? 형태소랑 단어 파트로 넘어가야 아 뜻이 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특히나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뜻을 가졌는데 최소단위죠. 뜻을 가진 말의 최소단위예요. 얘는 소리의 최소단위가 아니에요. 말의 최소단위. 단어는 뭐예요? 뜻을 가진 자립의 최소단위. 자립단위라고 하시면 돼요. 뜻을 가진 자립단위다. 이해 가셨나요?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최소단위인데 단어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자립단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솜사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 단어로 따지면 단어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죠. 두 개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요? 두 개라고 하는 순간 뜻이 쪼개져서 솜사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지 못하잖아요. 이해 가셨나요? 근데 형태소 입장에서는 얘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뜻을 가진 최소 단위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갰어요. 만약에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하고 늘을 쪼갤 수는 있죠. 하지만 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하늘은 하나의 최소의 형태소인 최소 단위이기도 하지만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즉 형태소랑 단어가 일치되기도 하지만 솜사탕처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문장인데 문장은 뭐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최소단위예요. 다 최소단위라고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왜 이렇게 최소단위가 많아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얘는 뜻을 가진 최소단위인 거고 얘는 뜻을 가진 자립의 최소인 거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생각이나 느낌, 표현의 최소단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셨죠? 근데 담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장들이 많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의미가 그 안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탐구하기도 하고 단어 그 자체의 의미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국어사인데 국어사는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대국어, 그 다음에 뭐예요?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현대국어가 있는데 현대국어 자체가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현대 국어잖아. 그러니까 국어사는 그러면 현대를 빼고 뭘 배우겠어요? 고대, 중세, 근대를 배우는 거죠. 근데 고대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말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뭐는 없었죠?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빌려왔었어요? 이두 같은 그 구결 이런 거를 한자 토를 빌려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자를 대신해서 우리 말을 표현했는데 그게 잘 표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자는 무슨 문자니까? 뜻문자니까. 뜻문자. 우리말은 뭐예요? 소리 글자가 받아줘야 되거든. 소리거든요. 우리말은 소리야, 소리. 따라서 한자에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글이에요. 한글이 언제 창제가 됐어요? 1443년. 그래서 언제 반포가 돼요? 1446년에 반포가 되잖아요. 그 말은 즉슨 자, 요거 좀 지울게요, 다시.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한글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한자를 어떻게 우리말을 한자로 표현했느냐를 배우는 게 고대국어인 거고 우리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어사는 중세입니다. 중세. 왜 그러냐면 중세가 10세기부터 16세기, 15, 16세기 16세기, 17세기까지라고 할게요. 17세기, 16세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이제 17에서부터 19세기까지가 되니까, 맞죠? 자, 근데 10세기부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가 중요하냐? 이 15세기에서 16세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죠. 왜냐면 이때가 피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1443년과 1446년은 15세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럼 15세기 국어가 우리가 배우는 중세, 근대 국어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실 근대 국어는 잘 안 나오고 중세 국어가 많이 나오죠. 이해 가셨나요? 중세, 근대가 제일 중요해요. 고대 국어 진짜 잘 안 나오거든요. 이해 가셨나요? 국어사만 해도.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음운이에요. 음운. 사운드를 배운다는 거예요. 소리. 소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근데 살짝 좀 지우면은 제가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자, 음운이라고 하는 거 요 앞에 글자하고 뒤에 글자가 뭐를 따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뭘 따왔어요, 여러분? 그쵸? 여기 보면 소, 운, 소. 음소라는 단어하고 운소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 있다. 그쵸? 안 들어봤죠? 근데 자, 음소는 무슨 음운이에요? 들어본 적 있는 우리 친구 얘기해 보세요. 아니 소리는 좋지. 다 소리야. 이것도 소리고 저것도 소리야. 뭔 소리야? 안 돼. 표의주의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땡땡땡. 음소라고 하는 건 여러분 분절 음운이에요. 음운은 음운인데 분절 음운이고 운소는 뭐예요? 비분절 음운이에요. 우리가 음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종류가 두 가지의 음운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분절 음운, 두 번째 비분절 음운.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분절이라는 게 뜻이 뭐였어요? 우리 아까 전에 어휘력 테스트 할 때 분절되다, 뭐 분화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죠? 분화되다 뭐였어요, 얘들아? 분화되다. 변한다였던 거 기억나? 분화되다 하는 거? 변하는 거? 기억나요? 아까 그 우리 어휘력 테스트 했었잖아. 기억나니? 아무튼 분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마디가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쪼개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분절 음운의 대표적인 음운이 뭐예요? 자음모음이죠. 근데 여러분의 교재는 요즘에는 자음이랑 모음이랑 또 그것도 하잖아요. 반모음도 막 넣잖아. 음운 안에. 그래요, 안 그래? 이거는 근데 교재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가로쳐 놓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일단 자음 모음이 대표적인 분절 음운이죠. 그러면 뭐겠어요, 여러분? 얘도 뜻을 구별해주는 채소단이고 얘도 뜻을 구별해주는 채소단이에요. 합쳐서 뜻을 구별해주는 채소단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비분절 음운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음의 길이. 왜냐면 단어 내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문장에서도 있긴 하거든요. 억양으로. 밥 먹었어? 이거하고 밥 먹었어. 이거하고 뜻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장에서 실현되는 거니까 굳이 여기 넣지 않고 단어에서는 음의 길이로 실현돼요.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 신체에 있는 것들은 보통 다 짧게 얘기해요. 요것도 짧게 얘기해요. 배.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 곱절 있잖아요. 몇 배 이런 건 길게 발음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먹는 배도 짧게 발음해요. 타는 배도 짧게 발음하고. 이해하셨나요? 세 개 다 짧게 발음해요. 어쨌든 얘도 짧게 발음해요. 눈. 내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길게 발음해야 되겠죠? 눈이 내리고 있네. 이런 식으로. 아나운서들이 지킨대요, 이거를. 우리는 잘 안 지키죠? 이런 거 테스트 봐. 눈이 내리고 있어요. 두 번째 음절부터 그리고 길이 길면 안 돼요. 첫눈 할 때 눈 있잖아요. 길면 안 돼요. 이해 가셨나요? 짧아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음절부터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는데, 중학교 때. 기억나요? 이 중3 때 배웠을 거예요, 이거 아마. 아무튼 자, 분절 음운이랑 비분절 음운까지 하면은 이제 보세요. 1단계에서 배우는 게 방금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음소, 운소 해서 분절 음운, 비분절 음운 해서 완전 되는 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음운은 소리라고 얘기했죠. 소리. 이해 가셨어요? 소리. 소리하고 표기는 같을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소리하고 표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나무라고 하는 거. 표기도 나무고 소리도 나무죠. 음운의 개수 몇 개예요? 4개죠. 맞나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표기는 우리가 리을, 기읍이라 쓰잖아요. 발음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흙 이러죠. 얘 음운의 개수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리의 개수를 세줘야 되지 절대 표기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음운의 개수를 세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요하면 우리는 소리 개수를 세줘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발음 개수를 세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여러분 표기 개수에서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죠. 표기 개수에서 발음 개수로 줄어드는 걸 물어볼 수는 있죠. 얘는 몇 개죠 그러면? 4개죠. 얘는 몇 개예요? 3개죠. 줄어들죠. 이해 가셨나요? 얘는 4개 맞죠? 얘는 3개죠. 이해 가셨나요? 혹시 얘 한번 세보자. 음운의 개수 몇 개예요? 자, 3개 손? 4개 손? 여기 4개를 지금 이렇게 얘기했네. 3개인 거 알겠어요? 얘들아 얘를 한번 봅시다.
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음하나 이렇게. 자 여기 발음해보세요. 아. 여기 발음해보세요. 아. 소리 개수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있는 거예요. 아. 한 개. 요거 하나밖에 발음이 안 되죠. 얘 없는 거예요. 얘 공집합 취급해줘야 돼. 이해가죠? 오케이? 그럼 뒤에 있는 이 쌍비읍이 설마 이거 하나하나 계산하면 큰일 나요? 알겠죠? 쌍비읍은 하나의 의문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하면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의문의 개수. 세 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의문은 됐고, 여러분 의문의 변동이 어려운 거야. 교책 탈락, 첨가, 축약. 설마 이거 이제 모르진 않겠지? 나 이거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 옛날에 주구장창 했잖아요. 이때 많이 안 틀렸겠지? 자, 일단은 개념 설명을 하고 저는 그냥 바로 실전으로 문제를 풀게요. 문법은 이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는 애예요, 사실은. 빨리빨리 풀면서 개념 정리하면 돼. 자, 의문은 뭐라고요? 자, 말의 뜻이 있는 애예요, 뜻이 없는 애예요? 의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소리라고 했죠. 의문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문법 개념은 무조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문법은. 알겠나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지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의문은 소리인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뜻을 뭐 해준다고요? 구별해주는 게 역할이라고. 이해 가셨나요? 이게 왜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솜, 곰, 몸 이렇게 있어. 여러분 뭔가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솜은 코튼이고 곰은 베어고 몸은 바디예요. 뜻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이 시옷, 기역, 미음 하나 때문에 달라요. 그럼 요 하나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의문인 거죠. 하나에. 왜? 뜻을 구별해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가위, 거위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시저고 하나는 뭐예요? 구스예요. 구스. 뜻이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여러분? 아하고 하나 때문에 다른 거잖아요. 그럼 얘도 뭐예요? 의문인 거죠. 얘 때문에 뜻이 달라졌으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자, 눈이 있고 길게 발음하는 눈이 있어요. 뜻 다르죠? 왜 달라요? 얘 때문에 다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음도 의문, 모음도 의문, 비분절 의문인 길이도 의문이 돼야지 완벽하게 내가 개념을 익혔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사실은 반모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학교 교재가 아니니까 그냥 넣지는 않겠습니다. 이해 갔죠? 자, 의문에는 분절 의문이랑 비분절 의문이 있습니다. 분절에는 지금 자음, 모음, 반모음. 반모음 개념 넣어줬네요, 이제는. 28년도 수능에는. 그쵸? 반모음 들어가야 돼요. 27년도 거라서 제일 최근이잖아요. 요 개념대로 가면 돼요. 알겠죠? 반모음까지 넣어주세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그럼 이게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겨울이랑 거울이랑 최소 대립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최소 대립상이 안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겨가 뭔데? 여가. 이중모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중모음 공식이 어떻게 돼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인 거 아세요? 그럼 제2의 반모음에다가 여니까 어가 되겠죠. 이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귀여울. 알겠죠? 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이해 갔어요? 근데 봐보세요.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이니까 지금 단모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하고 어의 차이를 보면 돼요. 여하고 여는 뭐예요, 여러분? 제이하고 어가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그냥 하나 있는 거니까 취소 대립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해 가셨나요? 차라리 겨울이라고 하는 거 거울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울 어떤 단어 있을까? 거울에 뭔가 최소 대립상 될 만한 게 없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거울에 최소 대립상 될 만한 거? 구울? 이상한데? 가울? 이상한데? 어쨌든 만약에 한 단어가 다른 것이 나오려면 여기 자리에 단모음이 들어가야지 이중모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최소 대립상을 하고 싶으면.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넘어와서 여러분 이 소리 길이하고 지금 높낮이까지 있는데 사실 높낮이는 문장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알겠죠? 자, 의문에는 어떤 게 있어? 자음 모음이 일단 대표적이잖아요. 그래도 모음에 몇 개 있어요? 21개. 자음 몇 개 있나요, 여러분? 19개. 오케이. 좋아요. 자,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말로 하면 적어줄게요. 공명음이자 유성음. 여러분, 모음은 다 뭐예요? 다 울리는 소리예요. 모음은 다 무슨 소리라고요? 다 울림소리. 자음에는 울림소리 4개 있었죠. 노란 양말, 니을, 리을, 미음, 이음. 근데 모음은 뭐라고요? 전부 울림소리예요.
모음은 전부 울림소리라는 거 특징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이 단어에서 울림소리를 찾아봐 이러면 틀려요. 왜? 모음도 다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해가죠? 나무에서 울림소리 찾아봐. 다 울림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공기가 목 안에, 목 안이나 입안에서 장애를 받으면 안 돼요. 장애가 없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자, 모음에는 단모음이 있고 이중모음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단모음과 이중모음. 근데 이중모음을 쪼개면 어떻게 돼요? 단모음 더하기 반모음이 된다. 공식으로 따지면. 이해가셨죠? 자, 단모음 10개를 얘기하면 여러분 이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고정되면 안 되죠.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고모음,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고 혀의 전후 위치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최고점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최고, 혀의 최고로 높이 있는 위치가 앞쪽에 있냐 아니면 뒤쪽에 있냐, 전설, 후설. 알겠죠? 그리고 입술 모양이 둥그렇냐 아니면 평평하냐에 따라서 원순과 평순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외워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우냐? 저는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괄호로 외우는 건 뭐든지 불편해요. 세로로 외우는 게 제일 좋고 이에, 위백, 의어, 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냥. 그래야지 편해. 이게 왜 편하냐,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로 만약에 후설모음의 중모음 찾아봐 이러면은 키위를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의어 했을 때 바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주기율표도 사실은 이립에 비키니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외우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씩. 똑같아. 세로로 외우는 게 훨씬 편하고 세로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많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세로로 외워두세요. 자음체결법도 마찬가지예요. 밥밥하마, 다따따 사사나라, 자차차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즈츠츠로 해가지고 을을 붙여가지고 알겠어요? 푸푸푸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가로로 외우지 마시고.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전설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혀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고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점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전후 위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전후 위치. 이해 가셨나요? 입술 모양은 어때요? 평평한 거냐 동그랗게 모이는 거냐, 동그란 거냐 평평한 거냐 이거고, 혀의 높이는 어때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는 거죠. 알겠죠? 고중저. 오케이? 자, 보시면은 이 표준발음법 표에 이제 10개의 단모음 체계를 설정하고 있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 아이들이죠. 여러분 위하고 외는요.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한테 위기가 닥쳤어 이럴 때 여러분이 절대 움직이지 않지 않아. 우위 이렇게 되지 않아요? 위기가 닥쳐서 위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중모음이 된다고. 그래서 얘네는 뭐냐면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단모음 발음이 원칙이거든요. 원칙. 근데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규칙으로 남겨놔요. 이게 아나운서들은 그래도 합니다. 위기가 닥쳐서 어려운데 외롭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발음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중모음 발음하는 게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자, 얘네들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허용해 라고 선지에 나오지 않죠?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입술 모양이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풀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얘네들 입술 모양이 변할 수 있다. 뭔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 입술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게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거거든. 이해 갔나요, 여러분? 그 반대되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위외는 이중모음 발음하는 게 허용돼. 그럼 이중모음이 어떻게 발음하는데?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해.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혀의 위치가 변할 수 있다. 입술 모양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 모양이 변하는 건데 반모음 J가 있고 반모음 W가 있어. J는요 어떻게 생기느냐면 이렇게 생기네요. 여러분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E랑 비슷하게 생겼죠. 모음 E.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입 모양이 이어야 돼요. 이어, 이야, 이에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나요? 근데 W의 반모음은 오나 우기 때문에 와, 워, 왜 이런 식으로 우 했다가 벌어져야 돼요. 이해 가셨죠? 얘도 마찬가지. J하고 아, J하고 J하고 오, J하고 우, J하고 여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런 식으로 넣어야지 이게 이중모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하향 이중모음이고 얘가 상향 이중모음이어서 J가 얘는 뒤에 붙거든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요. 얘는
오케이? 근데 어쨌든 반모음 같은 경우에는 단모음 결합해서 와워 왜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W가 5반 모음계고 얘는 우반 모음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얘는. 오케이? 자, 반모음이라고 하는 애는 누구하고 되게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얘하고 비슷한 게 자음이에요. 자음. 왜냐면 반모음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반모음 혼자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단모음과 함께 이중모음을 이루어야지 뭐를 이룰 수 있어? 음절이라는 걸 이룰 수 있어. 음절이 뭐예요? 적어주세요. 발화할 때 최소 단위. 음절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죠. 발화할 때 최소 단위. 자, 그래서 발음할 때 공기 흐름을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음과는 비슷하지만 홀로 발음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비슷해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얘는 모음의 특성도 있고 자음의 특성도 있는 거죠. 일단 모음의 특성이 있는 건 뭐예요? 장애가 없잖아요. 발음을 할 때. 그쵸? 근데 대신에 자음 같은 건 뭐예요? 혼자서 못 쓰거든요. 자음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음절 부분에 조금 주목해 볼게요. 자, 음절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음절 유형이 중요해서 제가 표시를 한 건데 그럼 음절 유형 좀 얘기해 볼까요? 저한테. 음절이 발음할 때 바로 할 때 최소 단위잖아. 내가 이렇게 툭 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게 음절이에요. 이해 가셨다. 딱 최소로 나올 수 있는 거. 이해 가셨나요? 그러면 뭐예요? 처음에 나왔던 게 모음이잖아요. 모음 하나도 음절이 될 수 있죠. 또 자음 더하기 모음도 음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모음 더하기 자음도 음절이 될 수 있고 또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도 음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그럼 저한테 음절 예시 좀 한 번만 들어볼게요. 한 명씩 시켜볼까? 모음의 예시. 태희 뭐 올 것 같아? 모음의 예시를 들어라. 그래, 이 좋다. 자음 모음 예시. 하울이? 해봐요. 아무거나 해도 돼. 가 이러면서 가란 말이야 이러면서 모음자음 윤찬이 해봐. 모음자음. 오, 좋아요. 자음 모음자음 승아야 해봐. 여기에다 받침 하나만 붙여봐. 그렇지. 이해 가죠 여러분? 그래서 감 이런 거 보면은 음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얘네들 최소 대립상이에요 아니에요? 최소 대립상이다 손. 네. 역시 글씨가 이상한 거. 제 잘못입니다. 자, 보세요. 음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최소 대립상이에요? 아니겠죠? 이거 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음절 유형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얘 몇 번이죠? 2번이죠. 이 자음 모음이니까. 이게 음절 유형이 일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을 보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유형이 다른데 최소 대립상을 따질 수가 없다. 이해 가시죠? 예를 들면 흑이랑 흥 이게 있어요. 이거 최소 대립상이에요? 자, 제가 말했죠. 표기하고 발음 다르다 했죠. 얘 표기하고 발음은 뭐예요? 흑이죠. 얘는요. 흥 최소 대립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발음이라고 완전히 박아놓으셔야 돼요. 표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셨나요? 음운 파트는 무조건 내가 적는 거랑은 상관이 없고 발음하는 거랑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 쪽에 있는 개념이에요. 얘네들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돼서 표기 개념 들어가면 뭐 형태소 단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하지만 발음 쪽에서는 무조건 발음, 표준 발음법에 근거해서 적어줘야 되고 여러분 이거 다 적어오세요. 알겠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끝내줘야 되겠다. 첫 시간이라서 이렇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저 다음 시간부터 진짜 진도 빡빡빡빡 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집중해가지고 잘 해주세요. 여러분 자음 개념 외워줘야 되는데 설마 아직도 내가 자음 체계표를 못 외운다?
진짜 반성해야 돼요. 알겠죠? 외워야 돼요. 모음 체계표도 외웠어? 이, 에, 위, 웨, 으, 어, 아, 우, 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게 머릿속에 그냥 고, 중, 저 있고 전후 위치 딱딱 있고 이래야 돼요. 알겠어요? 자음 위치도 여러분 바빠파마 다따따 사사나라 자차차 가까까 아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질문 마차름에 몇 개 있어요? 마차름 몇 개 있니? 한 개? 세 개 있는 거 알겠어? 히읗까지 있는 거 알겠어? 여러분 히읗은 마차름으로 구별해야 되지 막 예사소리 여러분 히읗이 예사소리예요? 절대 구분 지으면 안 돼. 옛날에는 구분 지었지. 막 중세국어 들어가면 히읗하고 히읗 이거 두 개의 쌍이읗 있었던 거 알죠?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히읗은 무조건 그냥 마찰음인 거지. 예사소리, 된소리 이런 구분 지어주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오케이? 예사소리, 된소리 개념은 얘밖에 없어. 5개. 오케이? 그리고 심지어 시옷은 거센 소리도 없단 말이야.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자음은 같은 말로 하면 무슨 음이냐면 장애음. 아까 제가 모음은 뭐라 그랬죠? 공명음이랑 유성음, 울림소리라고 했죠. 그럼 자음은 장애음이고요. 장애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부터 적어야 돼. 양이 더 많으니까. 무성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유성음. 자, 장애음 안에, 그러니까 장애음이라는 큰 범위로 하고 쪼개지는 거는 하나는 무성음, 하나는 유성음이에요. 무성음 같은 경우 성대를 떨리게 해요? 안 떨리게 해요? 안 떨리게 하고 유성음은 떨리게 하는 애거든요. 자, 안 떨리게 하는 애들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파열, 파찰, 마찰 옆에 뭐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렇지, 무성음이지. 안 울림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 항상 개념을 할 때는 큰 범위 개념을 알고 세부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라 이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일단은 자음은 장애음인데 즉 방해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인데 자 자음은 역시나 소리예요. 저는 항상 기본을 되게 중시하니까 그 의문이 뭐야 이러면 소리 자음이 뭐야 소리예요. 소리 사운드 알겠죠? 근데 그 소리가 장애를 받는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무성음이랑 울림 소리로 나뉘어진다. 유성음으로 나뉘어진다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성음의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들어가는 건 오케이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좋은 방법이랑 좋은 위치가 무슨 뜻이냐면 장애를 어떻게 받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열에서 받는지, 파찰에서 받는지, 마찰에서 받는지.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장애를 받는 위치겠죠. 어디가 장애가 만들어지냐. 입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애가. 즉 장애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방해죠. 방해. 방해받는 위치, 방해받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방해받는 위치라는 건 뭐예요? 입술에서 받냐? 잇몸에서 받냐? 센입천장에서 받냐? 여린입천장에서 받냐? 목청에서 받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발음해보면 알아. 원래 보통 아를 붙이는 게 제일 편해요. 밥밥파마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아를 붙이면 소리 내기가 편하거든. 그러면 밥밥파 해보면은 입술에서 뭔가 터지네. 이걸 느껴야 된단 말이야. 터지면서 방해를 입술에서 받는 거니까. 이해 가셨죠? 잇몸 소리 다따타 해보세요. 터지는 건 맞는데 잇몸에서 터진다고. 다따타 해보세요. 시작. 다따타. 알겠죠? 혀가 약간 윗잇몸에 닿다가 떨어지잖아. 센입천장에서는 파열되는 거 없어요. 대신에 파찰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짜차. 약간의 유기음이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기음이 뭐냐면 허파 소리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좀 더 많이 나가. 왜냐면 마찰돼서 그래. 알겠죠? 파열이 되면서 마찰되는 거야. 자짜차. 이해하셨나요? 자짜차. 각각하 해보세요. 얘는 마찰이 많이 없어요. 그냥 각각하. 바로 파열돼요. 근데 어디에서? 저기 끝에 있는 혓뿌리가 저기 여린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각각하 터진단 말이에요. 파열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파찰음 됐고 마찰음 해볼까요? 마찰음은 터지지 않아요. 사싸 해볼까요? 사싸 해보세요. 사싸. 약간 뭐 사싸. 빨리 가는 것처럼 해보세요. 사싸. 이게 마찰만 되거든요. 하 해보셔도 알겠지만 터지는 게 약간 그냥 마찰이 있는 장애인 거지 뭔가 터뜨리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하.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울림소리 쪽인데 여러분 파열, 파찰, 마찰은 뭔가 터지고 뭔가 이런 것 같지만 비음, 유음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울려요. 비음은 어디가 울릴까요? 비강이 울립니다. 비강. 코가 울려요. 근데 코에서 울리면서 사실은 이게 웅웅웅 해서
약간 장애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애가 없어. 그냥 이런 소리가 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음, 니은, 이응이라고 하는 애들 마음 할 때 약간 막히는 듯한 비강이. 자, 그런 소리고 유음은 흐르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울리는 소리죠. 얘는. 알겠죠? 성대가 안 울리지 않아요. 울려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등 수준에서 이거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이제 이렇지 저렇지 해서 그냥 암기 정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 그리고 눈, 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 적어도 알죠? 이거는 내가 말하는 거, 얘는 타는 거, 여기 내리는 거, 여기 신체에 있는 거. 얘는 밤 먹는 거, 얘는 이제 밤이죠. 완전 깜깜한. 자, 요거까지 됐고 여기까지 합시다. 29분이어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변동 쪽 들어가도록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뺄게요. 알겠나요? 오케이. 숙제 다 해오세요. 얼마 안 되잖아. 오케이? 숙제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